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수입차를 긁은 할머니에게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죄송하다며 오히려 사과했다는 한 아우디 차량 차주 이야기. 지난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조작된 이야기다 아니다 말도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뉴스가 되는 이유는 수입차의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싼 수입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서 현금을 요구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방법은 수입차 같은 비싼 차량의 보험료 인상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분향소 설치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오늘날 12시부터 나흘 동안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어젯밤에 수원 경기도청 신관 4층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방금 전 오전 9시부터 조문객 받기 시작했습니다. 26일 자정까지고요. 인천도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첫 곡으로 패티 페이지의 테네시 왈츠 들으면서 차분하게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금융위원회가 고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안을 공개했습니다. 그 당국을 좀 연결해 보죠.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게 올해 9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수만 이 17만 9,120대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뉴스입니다. 예. 우선 이 고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고가 차량과 관련된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크게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모든 부품을 교체하던 그런 관행을 이번에 바꾸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렌트를 해주는 차량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수리를 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또 배상을 해주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개선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고가 수리비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료에 특별 할증 요율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이 발표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뭐 많은 지금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소나타 택시 아저씨를 뒤에서 람보르기니 3억 차례가 사실 이제 들이받은 사고가 났는데 있었죠. 그 사고 나중에 보면 차량 수리비에 렌트비가 1,000만 원 이상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좀 불합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좀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4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이 보험료 인상인 것 같습니다. 예. 수입차 그리고 국내에서도 가격이 비싼 차량들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오르는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이제 그 고가 수리비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 요율이 최대 15%까지 인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물 보험이 아닌 자차 보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산차 같은 경우는 8개 종류, 그리고 이제 그 외제차 같은 경우는 한 36종류가 포함이 되는데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한 자차 보험료가 15% 정도 오르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를 계산하시면은 한 4% 내지 5% 정도가 인상되는 방안입니다. 그렇습니까? 보도낸 내용을 보면요. 그 BMW 7 시리즈, 벤츠 S클래스 등 수입차 40종이 포함된다. 그리고 에쿠스 등 국산 차량들도 21종 정도가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요율이 최대 15%가 적용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단계적으로 낮춰서 또 조금씩 부과되는 전체 차량을 다 포함하면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그럼 보험료 인상만 놓고 봤을 때 그 기준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아주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차량을 몰고 다니는 차주들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많은 비용을 유발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자차 보험에 대해서는 차주가 지어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요율에다가 그 특별 요율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수리비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보험료 인상의 기준은 수리비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건데 예. 앞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는 이 비싼 수입차나 고가의 그 차량의 수리비가 이제 사고가 난 상대 차량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경감해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차량들을 보면은 뭐 액티언이나 투리스모, 렉스턴, 뭐 쌍용차죠. 예. 뭐 한국 GM의 캡티바, QM3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대거든요. 예. 그렇게 엄청 고가의 차량들은 아닌데 이번에 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차량들의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서 그런데요. 예. 실제로 최근에 나온 예를 들어서 뭐 QM5 같은 경우라든지 뭐 엑센트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최근에 나온 그래서 아직 단종되지 않은 차량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이 되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출시가 된 지 한 10년이 넘고 이런 차종, 그러니까 똑같은 그랜저라고 하더라도 뭐 97년 그랜저가 있고 2003년 그랜저가 있고 뭐 2009년 그랜저가 있을 텐데요. 예. 단종이 된 차량, 국산 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종이 됐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사실은 그 차량 수리비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아주 그래서 한 10년 이상이 된 단종이 된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요 요율을 그 일부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자차 보험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에게 일단 선택이 좀 있대서 대부분 이제 그런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 자차를 듣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래된 연식의 국산 차량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이 과도한 수리비, 렌트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이 다른 저가 차량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보험료 인상하면은 좀 달라질까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요 대책을 만들면서 예. 렌트카 관련된 쪽에서 나가는 비용이 연간 한 900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특별요율 적용으로 해서 고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의 좀 보험료가 올라가면 예. 기본적으로 약 연간 한 2천억 정도의 이제 비용이 좀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예. 그것은 그 2천억, 연간 2천억, 최소 2천억 원의 비용은 사실 이제 일반 차량을 모시는 분들의 그 보험료가 조금은 낮춰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리비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그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한 것 중에 첫 번째 대책이 이제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조금 앞에 그 범퍼의 코팅이 벗겨지는 수준의 사고가 나도 그거를 완전히 범퍼를 교체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수리비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저희가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만들어서 아주 아까 말씀드린 그 살짝 코팅 부분이 긁힌 정도, 그런 경우는? 그 정도에는 범퍼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장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예.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약관을 바꾸고 또 보험료를 좀 국토부에서 제외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수리비가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보험 사기들도 있잖아요. 그 예. 고의로 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에게 현금 유도하는 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예. 이것도 좀 개선이 될까요? 실제로 지금 미수선 수리비 같은 경우가 그 보험 사기에서 이제 실제로 사고를 내고 그거를 수리하지 않고 현금을 받는 거를 여러 차례 걸쳐서 하는 그런 보험 사기들이 지금 그 작년 경우에도 약 600건 정도가 적발이 됐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수선 수리비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또 그 실제로 수리를 한 경우, 자차의 경우 수리를 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면 그런 보험 사기도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을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렌트카는 사고 났을 때 수입차의 경우 뭐 동급 차량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종 차량, 그래서 같은 차종이 반드시 그 대차를 해두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예. 앞으로는 동급 차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기량이 유사한 차량으로만 대차를 해줘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모두 그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보험료 자체가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예. 구조잖아요. 예. 이 자체가 좀 부당하다 이런 어떤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제조사들이나 뭐 다른 쪽에서의 그런 책임을 묻지 않느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든 4가지 대책 중에서 경미사고 수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미사고 수리 기준이 되면은요 범퍼를 막 교체를 하면은 부품을 제공하는 대기업에 이런 데서는 사실은 오히려 좀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범퍼를 다 바꾸다가 지금 바꾸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반드시 어떤 대형 회사나 보험회사의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예. 이제 이번에 보험료 자차 보험료, 그러니까 고가 수리비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한 자차 보험료 인상 부분이 있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일반 차량을 모시는 분들의 어떤 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 모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무사고 차량이나 이렇게 좀 차량 운영 유지 기간이 오래된 차들 이런 부분은 좀 보험료가 계속 감경돼야 되겠죠. 예, 실제로 저희가 마침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는데요. 예.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종 각 회사들이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해서 자기가 골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가격 비교 공시 사이트가 활성화가 되면 회사들이 아주 가격 경쟁 인하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 한번 좀 고르게 잡아주시고.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보험료들을 각종 보험료들이 많습니다. 예. 이걸 좀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변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고가 차량 보험료 인상 제도 앞으로 어떤 결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다 해결될까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내년 1, 4분기 중으로 모든 제도 완비를 다 해서요. 예. 내년 3월, 4월부터는 이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제차, 특히 이제 고가 차량 부딪혔을 때 예. 수리비랑 렌트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음 해에 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축소가 될 거고요. 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반 차량 모시는 분들의 보험료가 낮춰지는 그리고 보험사의 수익 구조도 전체적으로 조금 개선되는 그리고 보험 사기도 조금 많이 근절되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하지만 관련된 이야기.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점수제 있잖아요. 예. 이게 사고 안 나고 오랜 기간 잘 타면은 점수가 이제 높아져서 예. 잘 유지가 되면 보험료가 좀 싸집니다. 이거 기존대로 유지하나요? 지난주에 약간 그거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정책이 크게 갑자기 급변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 지난 10월 달에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것을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경쟁력 제고 방안의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험 상품들이라는 건 다 가격도 획일적이고 상품도 획일적이었는데 예. 앞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품도 다양하게 가격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좀 비교해서 그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일적으로 이거를 자동차 요율 결정할 때 점수 제도로 획일적으로 갈 거냐, 예. 건수 제도로 갈 거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회사는 점수 제도로, 어떤 회사는 건수 제도로 가고 예. 거기에 맞춰서 소비자들도 자기에게 유리한 그 요율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통합 포털이 빨리 나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동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태령에서 중국도까지 운행하는 4212 노선 박성중입니다. 제가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은요, 저와 같이 운전하는 동료들, 손님들 태우고 내리고 하는데 신경 많이 쓰고 또 장시간 앉아있고 하니까 피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객들도 인도에서 있다가 차가 오면은 타시고 또 차가 움직일 때는 일어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눈도 오고 전용 차선에 어떨 때 연막칼슘이 안 뿌려진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잘 유지하고 안전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는 모든 기사님들 화이팅! 네, 힘내라 대한민국. 4년째 버스를 운행하고 계신 박승중 기사님이었습니다. 승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버스 운전 기사분들을 위해서 힘을 주셨습니다. 저도 버스 운전을 한 1년 정도 해봤거든요. 45인승 버스를 몰아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에어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밟아도 차가 급정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바쁜 시간에는 우리 운전기사분들 정말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좀 우리 승객들이 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우리가 모두 이런 상황을 좀 서로 알고 공유하면서 서로 안전에 신경을 쓴다면 서로 또 힘이 되고 또 즐겁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준 기사님께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샵 0945로 여러분의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입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번. 특히 저희가 좀 주 초반에는 우리 운전기사분들 힘내시라고 중점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들 이런 것들 드리는데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북도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베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다이나믹한 주행 감각 올류 투싼,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여유 맥스 크루즈. 선택의 이유는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이 열어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경제 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도시로의 도약,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새로운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월요일은 경기도의 행정을 탐방해보는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이 설치비 없이 LED 조명을 달아준다.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YTN 김학무 기자도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좀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정식 에너지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정식입니다. 예. 굿모닝 경기 스마트 LED 협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현재도 주민들이 비슷한 모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이 에스코 사업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 이런 분들이 초기 시설비를 부담해서 LED 조명을 교체해 주고요. 주민들은 그 절감된 전기료로 설치비를 상환하고 이후에는 전기료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그 에스코 사업자가 담보 제공이 좀 어렵고 주민들은 그 시공업체가 부도나거나 이 AS가 잘 안 될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LED 제조업체들은 그 대기업들이 하청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경기도가 그 금융회사 컨소시엄에서 도입한 LED 금융 모델에서는요, 그 이런 에스코 사업자가 우수한 LED 중소업체를 선발해주고, 그 카드회사들은 무담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주고, 네. 보험회사는 5년간 품질 AS를 보증해줍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그 대기업 주관회사와 중소기업인 LED 제조업체 간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 설치를 이제 교체를 해주고 하는 그 업체를 에스코사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 회사가 초기 자금을 좀 조달해주고 보험사가 유지 관리 비용을 대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공용 전기 시설을 쓰는 그 지하 주차장들이 1차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무섭잖아요. 그 지하 주차장 좀 어둡고 이러면은 예, 범죄에도 그렇습니다.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마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업자들이나 주민들 다 참여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상업시설, 공장들 다 가능하겠고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LED 조명으로 교체한 그 후에는 조명이 많이 좋아집니다. 조명 환경 개선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려하는 그 지하 주차장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효과들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 돈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초기 자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전기 이 LED 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면 전기료가 상당 부분 한 40% 정도 인하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 3년 동안은 그 기존 전기료를 그대로 내면 그리고 나머지 그 차액에 대해서는 에스코 사업자가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40% 절감된 요금으로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번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주관회사가 신용카드 포인트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처음부터도 이 포인트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처음부터도 전기료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된 건데, 예, 자,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요즘에 그 사업이 재정 예산을 마음껏 투자하는 사업보다는 이렇게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아주 큰 역할로 진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가 금융사나 보험사, LED 제조업체와 함께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플랫폼이 특히 뭔가요? LED 조명으로 교체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질 만족도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컨소시엄 에스코 사업자에게 이런 것들을 시정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플랫폼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예,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를 말씀드리는데 어려우실 텐데요. 예.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을 보면 마음껏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어떤 혜택을 받아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협업 체계가 되겠고요. 협업 체계. 네,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은 여기에 특별한 진입 장벽 없이 네. 참여를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네, 이번 그 LED 금융 모델은 그 주관회사가 에스코 사업자인 이지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저희가 경기도청 에너지과로 문의해 주셔도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에너지과에 전화하거나 이지스 엔터프라이즈에 네.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뜻깊은 그런 협력 모델이 나왔는데 플랫폼이라고요. 자,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공정식 에너지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죠.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경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니하오. 네, 니하오. 네. 오늘도 즐거운 중국어 학습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6242번님께서 지난주에 문자 한 통 주셨어요. 중국어를 이렇게 배우니까 정말 쉽고 좋네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짜이찌엔 이렇게 하던데 그거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맞아요. 再见이란 말은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인데요. 또 만나요 이런 뜻이에요. 안녕 이게 아니라 약간 또 만납시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再는 또 다시란 뜻이 있고요. 예. 见은 만나다, 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再见이라고 하면 또 만나요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再见. 네, 한 번 더. 再见. 再见. 그렇죠.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뭔데요? 이 짜이지엔이라고 해서 네. 음이 위에서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음인데 네. 짜이지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짜이젠 안녕 이런 이게 느낌은 아니라, 네, 아니네요. 그런 느낌 아니고 짜이지엔. 짜이젠.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그 성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자,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죠. 네. 再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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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 선생님, 어른들에게 모두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네. 중국인들은 존칭을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 배워본 표현은 짜이지엔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인사말 짧게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편한 사이에는 바이바이라고도 많이 해요. 아, 바이바이. 예, 영어 발음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자, 한 번 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그리고 내일 또 만나요라고 할 때는 明天见. 明天见. 한 번 더, 明天见. 明天见. 네,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만나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네. 一会儿见. 一会儿见. 한 번 더, 一会儿见. 一会儿见.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만나자. 짜이지엔 배웠고요. 바이바이부터 민티엔지엔, 一会儿见까지 배웠습니다. 내일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지엔. 네, 4362번님, 니하오바 정병진 아나운서 매일 중국어 수업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다음 주 북경 가는데요. 요긴하게 사용할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참 저의 이 뭐랄까요 미숙한 발음 때문에 좀 웃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차근차근 아기가 말을 배우듯이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중국어가 쌓여가는 재미를 느껴보시죠. 대한민국 중국어 대표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아주 쉽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배우고 싶은 표현들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레이 찰스의 I Can't Stop Loving You 듣고 오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은 인천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상순 기자. 네, 이상순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오늘 비도 오고요. 부쩍 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이상순 기자도 현장에서 취재할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내일 인천대교에서 대규모 폭설 대비 훈련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규모 폭설 대비 훈련도 열리고요. 이 때문에 내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차량 통행도 부분 통제됩니다. 예. 폭설 대비 훈련은 인천대교 요금소에서 송도 방향 6.8km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이 지점 주변 2km 구간에서 양방향 1, 2차선의 차량을 통제하고
3차선만 정상 운영합니다. 예. 이번 훈련은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관하는데요. 인천대교 전 구간에 강설량 20cm 이상의 기습 폭설이 내려서 교통사고와 차량 고립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서 열립니다. 네, 이런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네, 그리고요. 그렇죠. 네. 인천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했다고요? 네,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외국 금융거래 내역 분석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우선 대상은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한 사람들 중에서 최근 2년간 $10,000 이상의 외화를 국외로 송금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출연한 체납자가 49명인데요. 인천시는 이미 이들의 해외 송금 내역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 49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무려 34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사업장 폐업 직전에 외국으로 거액을 송금하거나 아마도 자녀의 유학비로 추정되는데요. 외국 학교에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34억 원 정도가 체납됐다. 상당한 네, 액수인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좀 열악한 인천의 이 재정에 좀 빨리 추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송도의 한옥 호텔 올 봄에 아주 의욕적으로 개관했거든요. 몇백억 원을 들여서 지은 건데 이거는 또 경영난에 시달린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경원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 호텔이죠. 인천시가 무려 500억 원을 들여서 송도 국제도시에 건립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매출 부진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지난 5월 문을 열었죠. 그런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총 13억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1억 4,7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객실 점유율은 최저 28.1%에서 최고 68.1%에 그쳐서 월 평균 48.7%밖에 안 됐습니다. 네. 시의회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호텔을 매각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경제청은 한옥호텔을 시사나 관광공사로 이관하거나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낙 땅값이 비싸고 건축비도 만만치 않아서 민간 매각 가능성이 낮고요. 또 인천관광공사 출자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 체제에서 호텔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이런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참 재정난이 심각한 인천시인데 뭐 기부 체납할 수도 없고 이거 좀 난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김장 나누기 행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8일이죠. 9시에 인천시청 운동장에서 2015 인천 김장 나눔 대축제가 열립니다. 김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무려 3만 킬로그램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행사 참여 인원도 무려 850명이나 됩니다. 인천시 공무원과 이마트, 신한금융그룹 직원 등이 김장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채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YTN 이상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인.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다이나믹한 주행 감각 올류 투싼.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여유 맥스 크루즈. 선택의 이유는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제법 쌀쌀한 날씨인데요. 두꺼운 겨울 파카를 입자니 둔하고 가을 옷을 여러 겹 입자니 불편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노인분들께는 추운 것보단 더운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팝 역사상 가장 난해한 가사로 꼽히는 프로콜 하럼의 A White Shade of Pale를 준비해봤습니다. 바흐의 칸타타를 인용한 오르간 소리가 일품인 노래이며 쌀쌀한 날씨에 들을만한 곡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꼭 동이 틀 겁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